네, 안녕하세요. EBS 국제대학교 영화제를 오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유와 설비님 모시고 토크 이후에 뭐 간단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일 텐데 이번에 토크 진행해 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오늘 왠지 계속 엄청 덥고 찌고 내리쬐고 그랬었는데 오늘 뭔가 좀 촉촉한 느낌도 있고 영상하고도 너무 잘 맞고 좀 그 힐링하는 그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길게 제가 끌 필요가 없으니까 요야 설비님 모실게요. 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저희가 예전에 모 방송에서 네, 털 많이 난 아저씨 나오는 방송에서 한번 인연을 맺고 언제 한번 또 뵙나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있네요. 네,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 사실 제가 작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두 분은 그 노래를 부를 때 마주 보는 때가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면 어떤 순간에는 되게 좀 더 시선이 더 강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순간에는 그냥 뭐 늘 그렇듯이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매번 또 다른지 아니면 음악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게 왜냐면 흔치 않은 이렇게 듀엣이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실제로는?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 솔직하게 듣고 싶죠? 솔직한 게. 그럴듯하게 말할 것인가? 이게 모르겠다. 길게 보면. 이게 고민이 되는데 제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여유 씨가 부르는 소리에 잘 맞춰야 되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입을 떼는지 닫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솔직하게 있는데요. 네. 좀 가식적인 버전은. 가식적인 버전은 이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어디 중간쯤이 없을까요? 네. 하나는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제가 다큐 보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 솔직한 버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감독님들이 자르셨더라고요. 이거 다큐 취지에 맞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 마음은 어땠는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설빈이 말씀하신 이유가 맞지만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마주보고 노래하는 순간에 저희만 느끼는 뭔가 이 완성되고 있다는 그런 감각 같은 게 피어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두 분이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두 분 사이의 어떤 커넥션, 감정적인 연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특히 뭐 여러 곡들이 있겠지만 어떤 곡이 더 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아리 때 이렇게 할 때 하고 백업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눈빛이 이상하게 뭔가 둘이서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게 인상에 남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 앨범도 그렇고 지금 이 작품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일관된 느낌이 작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랄까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복하다와 사실은 기쁘다 이 두 개는 정말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번 이 앨범도 그렇고 이 작업을 하시면서 저는 그 차이를 조금은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었어요. 뭐냐면 기쁜 거는 뭐가 있어서 분명히 기쁜 거죠. 맛있는 걸 먹어서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행복이 좀 그런 건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행복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다운도 있고 우울하기도 했고 이번 또 작품에 또 우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 그리고 이번 영상 작업까지가 뭔가 한번 이렇게 나의 행복을 좀 바깥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번에 이걸 작업하면서 다큐? 너무 어렵나요 말이? 아닙니다. 그 제 생각에는요. 이게 어떤 딱 특정한 감정, 뭐 기쁨이든 행복이든 이런 단어 하나로만 설명되기는 좀 어려운 굉장히 복합적인 수많은 감정들이 응축되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소용돌이 치듯이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그게 좀 하나로 모여지고 좀 정리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승화가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풀어내지는 너무 복잡했던 것들이 좀 실타래를 좀 이렇게 풀듯이 꼬여있던 걸 좀 풀어주듯이 그런 역할도 이번 작업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면 작업 끝나고 나서는 약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뒤에 버전만 편집을 하면 되게 멋있는 인터뷰가 될 것 같은 이번에 작업하면서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전체적인 뭐랄까 소감이랄까. 저희가 작년까지 제주에서 생활한 게 한 8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다른 일로 육지에 2년간 살게 되었긴 하지만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는데 그 초창기부터 되게 혼란감이 컸어요. 제주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하던 그 활동은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래서 제주에서 서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는 서울에 오면 제주 사람이구나 하면서 되게 그때도 뭔가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었고 근데 또 제주도에 막상 내려가서 생활을 하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하면 육지에서 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희들이 뭔가 뿌리를 잘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란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을 작업을 하자라고 하고 제주도에서 좀 해보자라고 했던 건 좀 간절하게 뿌리 내리고 싶다? 뭔가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조금 남의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으로 좀 살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유 씨가 대부분의 작사 작곡을 하는데 그 자기의 정말 그 깊은 이야기들을 또 가감없이 또 해주었기 때문에 뭐 나도 출근하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 정말 그 옆에서 보면은 면목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네, 그 정말 복잡하게 되게 생김새와는 다르게 되게 복잡한 사람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나요? 생김새는 되게 느긋해 보이긴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살 때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어떤 우리들이 느끼는 감각들을 한번 여기서 매듭을 지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매듭이 앨범을 만든 시점에서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아니면 최근까지도 뭐랄까 좀 갖고 있다가 오히려 이번 또 이 다큐 작품 이후에 좀 더 매듭 지어진 부분이 있나요? 감정적으로. 둘 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제주에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던 순간부터는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타협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여건을 충분히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의 내가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좀 누려본다. 예를 들어 뭐 제주에서 들리는 뭐 자연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그런 시도를 좀 해보면서 되게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구나, 우리가 제주에서 노래를 하는구나, 이런 게 되게 좋아서 많이 충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 노래를 듣고 또 이제 저희 노래를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들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공연 끝나고 나서 이 노래가 어땠다, 나의 어떤 이야기와 좀 닮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너네가 예전에 했던 노래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점차 뭔가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려주는 그런 지점도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듣는 사람들에게도 좋겠다, 이런 확신을 점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수많은 음악들을 또 많이 들어왔고 듣고 있지만 여야설빈 희극 앨범을 통해서 너무 새삼스럽게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그 장소가 이렇게까지 중요했던 건가? 그 환경?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음악을 잘한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한다, 이걸 넘어서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느낀 거는 저는 그런 거였어요. 아까 제가 왜 그 시점과 또 지금의 시점을 여쭤봤냐면, 저는 앨범을 이제 곡을 만드는 시점이 있을 거고 앨범을 녹음하는 시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 시차가 무의미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쓰는 시점에는 저는 여전히 싸우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녹음하라는 시점에는 여기 작품에도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후련해 보여요. 녹음을 할 때는 갑자기, 그 전에는 눈물도 흘리고 저기서 크리넥스도 뽑아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연출입니까? 크리넥스? 아니, 연출은 아닙니다. 근데 저기 좋게 봐주셔서 저에겐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노래를 내가 만들었지만 오히려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는 극복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녹음을 하는 시점에서는 또 되게 홀가분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어떤지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가져봤었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공연도 이제 종종 하니까 공연을 가서 또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린 적도 있고, 앨범이 나오기 전에, 저희 3집 앨범이 나오기 전에 3집의 앨범에 수록되는 곡을 미리 공연에서 들려드려 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음 저희가 그 새로 만든 3집에 수록될 거라는 그 예정곡이었을 당시에 했던 공연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연 나온 지 좀 됐고 이렇게 다큐로 영화제에서 또 상영이 되고 이런 시기에 하고 노래를 또 저희가 부르게 될 때, 저희 감사하게도 꾸준히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아마 희극이라는 제목의 그 앨범명과 동명의 곡이었던 것 같아요. 희극이라는 노래를 처음 발매되기 전에 부를 때는 굉장히 떨려 보이고, 저희 스스로가, 그리고 또 약간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그냥 이런 것들에 조금 어느 정도는 좀 뭐랄까요, 잠식되어 있다고 할까요? 아직 감정에 더 네네네. 그 노래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공연에서 똑같은 곡을 공연하는 걸 봤을 때 그냥 후련하게 그 노래를 그냥 덤덤하게 부르고 웃으면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좀 깨달았어요. 우리 그랬구나. 처음엔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러도 되나? 이런 마음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행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감정이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떨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시절도 있고, 이거를 설미 씨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내 이런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좀 주저함 같은 것들 예전에 우리 사석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조금은 넘어서서 노래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제일 후련한 거는 마지막에 끝날 때 제일 후련해 보이던데.
이거 촬영이 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촬영이 어려웠어요? 어땠어요? 전혀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체력들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스태프들이 네, 이제 감독님들 어. 촬영도 이렇게 촬영 감독님들도 오셨고 또 조연출 님들도 오셨고 또 작가님 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많이 내려오셨는데 네. 근데 이분들은 계속 그 하루가 바쁘게 계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리듬에 따라가는 것이 그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체력을 다져야 됐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혜연 씨 어땠어? 저도 그 생각나는 게 이제 영화에는 다 담기지 않은 그런 여러 장면들이 저희한테 있었거든요. 3박 4일 정도 그 방송국 분들이랑 또 음악 이제 뭐 녹음이나 이런 것도 역할들이 다 있으니까 도와주는 뭐 그 분들이 더 계셨는데 그분들이랑 그 저희 제주도 살던 집 마루에서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되게 좁거든요. 거기가 한 5명 앉으면 꽉 차는 데인데 한 15명이 앉아서 뭐 그때 겨울이었어가지고 군고구마 같은 거 뭐 그 난로에다 구워 먹고 아. 그랬던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행복한 촬영이었습니다. 그 집 어떻게 됐어요? 집은 다른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리하고 왔고 오. 제 인수인계처럼 이 집은 이런 집이고 뭐 화장실에 이게 좀 하자가 좀 있는데 이렇게 쓰셔야 되고 뭐 이런 걸 제가 좀 했습니다. 그 좀 뭔가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그 다큐 안에서의 풍경으로만 그것도 스냅샷처럼 뭔가 남아 있는 그 느낌이잖아요. 이제 약간 좀 섭섭한 느낌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집을 남길 수 있어서 그러네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 장소나 이런 거는 뭐 이 연출 쪽에서 정해준 대로 많이 했어요? 아니면 많이 어떤 뭐랄까 서로 논의가 많았나요? 그 감독님하고 또 그 작가님하고 사전에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그래요?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뭐 작업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확인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리 답사를 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정리를 이미 다 해주신 상태였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그 사려니 숲 다른 그 절물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업하다가 좀 머리 식히러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둘이 가서 뭐 블루투스 스피커로 막 들으면서 할 때는 그런 곳인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그냥 숲 그냥 제주도 살 때는요, 그 제주도가 얼마나 멋진지 저희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네. 알겠더라고요. 영화로 또 보니까 알겠고 멋있고. 저도 요즘 그 캐대언 보니까 서울이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촬영하면서 여기는 뭔가 예쁘게 정적으로 담겼지만 좀 뭔가 재밌는 좀 펀한 스토리 없습니까? 웃긴 거.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 중국집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네, 특이하더라고요. 중국집이 네.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저한테는 되게 또 재미있고 뭐 힘들기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그 일할 때도 재밌었고 그 사장 그 잠깐 나왔던 그 웍질하고 계셨던 형님도 원래 음악하던 형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랑 뭐 이런저런 뭐 음악 얘기나 사는 얘기나 그런 얘기 출근해서 손님 없을 때 맨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랬던 공간에서 그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그 라이브 할 때도 옆에서 구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뭐 끝나고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중국집이 저는 되게 재밌는 공간인데 그 영화에 담겨서 또 다 맞아요. 네. 저기 뒤에 계속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분이 이게 진짜 뭐 그 초상권 동의 얻으시고 안 가시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너무 반전. 네, 트럼펫으로. 그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출근을 SUV를 타시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근데 너무 솔직히 말하면 물론 힘드신 일도 있고 뭐
잘 뭐 그걸 느끼지 못하실 때도 있는데 저같이 그냥 도시에서 맨날 치여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출근하는 장면만 봐도 내 마음이 힐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느꼈냐면 뮤지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힐링시켜준다. 뭐냐면 뮤지션들이 불행하면 그래 나만 불행한 게 아니야. 힐링이 되고 뮤지션들이 불행을 극복하면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약간 앨범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그게 약간 중간 어디에 걸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들이 극복했으니까 나도 극복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이렇게 쭉 바다를 보고 하는데 저는 한편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장면을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그 바다를 왼쪽으로 끼고 달리면 얼마나 우울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너무 좋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매번 좋진 않았지 않았어요 그 길이? 그쵸. 이제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교는 워낙 또 다양한 장면들이 시시각각 펼쳐지고 또 저는 상담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교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굴곡을 저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영상의 장면에서는 제 출근길이 되게 낭만적으로 맞아요.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참 또 생소했어요. 내가 늘 보던 장면이 또 이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저의 일상 속에 저도 기복이 있을 때가 있다 보니 그 장면이 늘 아름답지는 않았고 이제 뭐 지친 직장인의 모습 아니면 뭔가 찌든 듯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엑셀을 확 밟을 때도 있고 약간 그러면 이제 그 파도가 되게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되게 오늘도 나를 위로해 주는군 하면서 느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저 파도처럼 지금 내 마음도 요동을 치는구나 하면서 또 달릴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요동치는 거에 그 여유 씨의 어떤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지분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너무 리얼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이거 두 가지 버전을 다 내야 돼요. 왜 그 영화 있잖아요. 감독판 있잖아. 네, 하나 있어요. 일단은 좋은 거 해보세요. 일단 좋은 거부터. 네네, 좋은 거부터 해보세요. 좋은 게 없나 봐요. 좋은 게 없다기보다는 네. 사람들 여유하고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늘 좋을 때도 없고 늘 나쁠 때도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말을 좀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여유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되게 우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늘 뭔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되게 든든하게 느껴져요. 참 우직한 게 또 꽤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렇죠. 늘 이렇게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미스터 우직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선 좀 재밌게 묘사되긴 했지만 이제 출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다를 쭉 가는데 이제 갑자기 골방에서 모니터 스피커 2개 들고 이렇게 키보드를 치는 모습이 그걸 그렇게 대비해 놓으니까 엄청 짠한 거야 이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뭔가 혼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뭐 정말 많을 수도 있고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어떤 거 같아요? 이제 작업을 할 때는요. 이제 보통은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열에 8, 9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그냥 이 잘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러고 있을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러다가 열쇠가 딱 열리듯이 좀 풀리는 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신나가지고 뭐 밤새서라도 뭐 작업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라서 그냥 계속 두드려 보듯이 이렇게 해봤다가 기타 쳤다가 피아노 쳤다가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문을 두드려 보듯이 작업을 좀 시도해 보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금방 아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은 틀렸어 그래. 네, 그럴 때도 없나요?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있고, 네, 날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창작의 고통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사실 하루 이틀 보는 건 아니니까 좀 무덤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옆에서 보는 그 음악가 여유는 어떤가요? 처음에 초창기만 해도 정말 그 원체 목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어떤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안하게도 잘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유 씨는 정말 그 고르고 골라서 문장을 쓰고 말을 이어 붙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진 않았지만 어떤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자면 신문의 그런 작은 글자들을 하나씩 오려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거 연쇄살인범만이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씩 이렇게 오려가. 아,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뭐랄까요? 치밀함? 네, 그런 집요함?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발견하게 되면서 아, 그것 때문에 참 이 사람이 고되겠다?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집 작업에 있어서도 좀 잘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랑 여유 씨가 이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건 좀 아니게 느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작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그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본인의 감각에 맡기나요? 어떻게 보면 해석일 수 있잖아요. 이제 온전히 네네네. 이제 여유 씨가 쓴 것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저의 이렇게 감상과 해석들을 다 그냥 던졌어요. 그럼 여유 씨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냅두나요? 아니면 마음에 들 때까지 다그치나요? 그런 구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곡을 써서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면 이제 결제가 날 때가 있고, 네, 빠꾸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네. 그러니까 이 곡은 여유와 설빈으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딱 피드백을 주면 그 곡은 이제 묵혀두는 곡이 됩니다. 그리고 뭐 혼자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다르게 수정해서 가져오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가져왔을 때 이거 좋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 곡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말투가 너무 공손하지 않아요? 되게 어떻게 저걸 그다음까 어떻게 해오신 겁니까? 이게 우직하신 분이 이렇게 근데 쪼쩌면 근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진짜 실상이 그렇지는 저는 네,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데.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여기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자리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런 존칭이 나오는 이상한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또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그게 심해지는 거는 이제 설빈이가 별개로 제가 이제 점점 고마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답이 쏙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이클을 이럴 줄은 몰랐잖아요.
솔직히 몰랐잖아요. 이 정도의 우리가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상이 되어지고 또 이야기 되어지고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이걸로 오히려 이제 여야설비는 이 앨범으로 이제 기억하는 그런 이제 커리어가 왔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생각을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 사이클을 완성을 했는데. 진짜 믿기지 않는 나날들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2층에서 그 스크린에 그 영화관 가면은 볼 수 있는 뭐 여야설빈 희극 뭐 5시 40분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게 이러고. 처음에 이게 네, 아.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이제 저희 촬영해 주시겠다고 먼저 연락 주시고 또 촬영을 하는 순간에도 되게 뭐 이게 무슨 곡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네 그게 정말 감사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감정 변화가 없으신 우리 미스터 우직 씨께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 모든 경험에 대해서. 그 이제 또 저희가 또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당연히 똑같이 너무 감사한 나날들이다라는 것 저도 똑같이 느끼지만 그 사실은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것 같고 예, 계속 말할수록 그 우직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의식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하던 대로 계속 할 것 같고 이 결과랄까요? 무슨 성과 뭐 이런 거랑은 크게 연관 없이 저는 예,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인 것 같고 두 분은 변화가 없는 게 저는 맞고 그게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변한 거지. 우리가 여유와 설빈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변했고 기대하는 게 또 변했고 앞으로 또 어떤 음악들을 들려줄지 공연을 보여줄지가 이제 기대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선 얘기로 이제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또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또 계속 떠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요즘 뮤지션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나중에 돌아봤을 때 행복한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본인의 어떤 내면의 우울 같은 거 이 자리랑 좀 너무 맞진 않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 굽이굽이 걸어서 마지막에 봤을 때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아 그것도 참 행복했었지라고 하는 그런 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워낙에 또 섬세하시고 우직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앨범 마지막으로 한국 대중음악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 한국 대중음악상을 좀 챙겨 들었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또 무슨 명반 100장 이렇게 뽑는 그런 것도 좀 챙겨 듣는 편이었고요. 네. 예전에 지금 또 리스트가 바뀐 것 같은데 예전엔 제가 그 MP3 파일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100장 넘게.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중에 다 들어보고 더 좋게 다가오는 앨범들은 반복해서 계속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 곳에 저희 음악이나 저희 이름 같은 게 같이 함께할 수 있을 거란 상상은 못했지만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더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데뷔 시절부터 봤지만 또 그렇게 이제 명반을 만든 주인공이 돼서 또 저도 선정위원이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으니까 되게 좀 감개무량해요. 네, 그런 말씀도 마무리를 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여야설빈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분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다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여유와 설빈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요. 저희 얼른 할게요. 너른 들판으로 뛰어가서 파란 하늘 보며 울었네. 구름 위엔 아직 새들이 있고 다들 어디론가 사라졌어. 비가 내린 뒤에야 알았네. 다리 밑엔 여전히 강이 있고 우린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어. 부끄럽지 않은 척하기도 나를 어디론가 데려가줘. 저 너머의 빛을 봐야 해. 연기 속엔 아직 불씨가 있고 너른 들판으로 뛰어가서 노래와 글 모두 태웠네. 밤하늘엔 아직 별들이 있고
낮이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떠나간 배를 바라보다 꽃 한 송이 피운 꽃이 자라는 나무 그림자에 나를 숨기려 해 해가 중천에 떠도 나는 아직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해가 중천에 떠도 나는 아직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유와 설명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초과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네 오케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한 곡 딱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하고 농부는 아픈 손을 뻗지 신이야 여기로 삶이야 내게로 여기로 와주소서 내게로 와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유와 설민이었습니다.